반갑습니다. 제가 교무님하고 공부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강연했던 그걸로 오늘 발표를 할 거고, 제가 그때 제가 경계로부터 얼마만큼의 제가 변화를 되었는지 교무님하고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읽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강연했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교전 쓰기 중독. 원기 109년의 소원기로는 교전을 끝까지 써보자로 정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2월 교화단 모임 때 며칠이든 날마다 교전을 써서 단톡방에 올리자는 의견 일치 덕분에 더 열심히 쓰게 되었다. 도반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얼마나 즐거운지 매일 아침 식구들이 출근하고 나면 1시간에서 2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영하는 재미에 푹 빠져 다른 일은 자동적으로 밀리게 되었고 하루 시작의 루틴이 되었다.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원불교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하고 한자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니 공부하는 재미도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힘이 절로 났다. 교전을 처음 펼치면 큰 일원상, 그 다음이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이 계획하자. 그 다음 장은 천자불상 사다불공, 무시상 무처상, 동정이력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그 다음 장 교리도,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무학공본이다. 그리고 정전을 시작으로 성경까지 마무리가 된다.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제자에게 대도 정법을 바르게 전해주시기 위해 직접 쓰신 큰 법이니 바르고 제대로 알고 정전의 토가 떨어질 때까지 드립하라고 하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자 한 무정씩 쓰다 보니 대종사님이 옆에 계신 것 같다. 교배의 동기부터 수행편 법의 등급까지 공부길을 열어주셨으니 진리적 종교신앙과 사실적 교육의 훈련으로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 세력을 환급받아 하나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름으로 인도받고자 대소유의 진리를 알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여도로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큰 경전을 매일 공부하고 치장하다 보면 증득하고 체득이 될 것 같다. 공부하는 방향도가 정해졌으니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또 그 경계를 순간순간 놓치더라도 죽기 살기 이치를 찾고 대소용에 들이대고 진리에 맡기면 은혜의 수명대가 발견되고 감사 생활이 절로 나오리라 믿는다. 글씨가 예쁘지 않다는 부모님의 절타에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착용하는 중독에 빠진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그 상담 단장님 일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내가 돈에 중독이 되고 세계에 중독이 되고 명예에 중독이 되고 나라는 자만심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교전을 사경하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하는데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랑고의 일체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일체생명 중에 숙명은이가 포함이 된다고요. 이렇게 공부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파랑고의 숙명은이를 광대무량한 나원으로 인도를 하게 되더라. 그 내용으로 굉장히 감동이 오고 일기파악이 됩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시는 소현정님께서는 옆에 단장님 일기를 들으시고 뭔 느낌이 있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언니가 저희 단장님이 더 크게 대종사님과 그 교무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정전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 존경심이 나고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무희님은 혹시 단장님 일기 들으시고 뭐 좀 한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견 중독 일기 들으시고 본인 일기 말고. 저도 경계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독되게. 예, 감사드립니다.
자, 송영훈 공부인님께서는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좀 개인적인 본인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일기 말고 제가 저희 우리 박도현님 아셔가지고 박도현님에 대한 일기를 제가 사실 많이 썼어요. 저희 박도현님이 남편에 대한 일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 너무 힘들고 원망심도 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30년 이상을 너무 원망하고 끌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면증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에 상대의 주착을 내 주착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알고 나니까 그게 내가 너무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경계였구나. 그거를 이제 교무님하고 이제 개인 강의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특강을 받는 거잖아요. 토요일날이 제가 지금 소신님이 안 오셨는데 그분이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사실 질투가 너무 났어요. 제가 내가 단장인데 나도 열심히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교무님하고 나도 특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토요일날에 남편이 뭐 어디 가자 막 이러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예 오는 걸로 정해져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오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민감한 게 뭐에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우리 남편에 대한 그런 술에 대한 경계가 내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착으로 갖고 있던 거였구나 느끼게 되니까 그 민감함을 내가 신앙하고 내가 그 마음을 화해하고 그 민감한 경계로부터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마음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서 지금은 제가 그 남편이 뭐 술을 그러면 정말 안 주고 차려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올라오기도 해요. 사실은 뭐 거의 날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내가 대소연으로 챙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올라온 그거 자체도 우리 남편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 있어도 그것도 내가 진리로 믿고 대소연으로 믿고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제 큰 경전에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 정전에 맞게 내가 조금이라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남편님께서 술을 뭐 하루 이틀 마시고 뭐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주 이렇게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인으로서 엄청난 경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부하기 전에는 분별 주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편 술 마시는 모습만 보면 뺏어버리고 싶고 못 마시게 막아버리고 싶고 또 주량만 딱 마시고 그만두면 좋겠구만은 더 마시니까 더 괴롭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공부하면서 남편 술에 대한 분별 주착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남편 술 마시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자유가 얻어지고 있다. 이건 기가 막힌 공부심이잖아요. 이거 공부 안 하면 평생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훈 반장님께서 대각계 교전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 꼭 한마디 감사 올리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대각계 교전을 사실은 그전에는 대종사님 깨달으셔서 그냥 우리가 우러를 받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대각계 교전을 맞이했었죠. 근데 깨달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성자들이 다 깨달음에 대한 것을 네가 배우고 익혀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대소용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 마음에 가꾸고 그리고 대소유물을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오늘의 대종사님의 대각에 대한 깨달음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종사님 대각만 내가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도 대종사님처럼 깨달아서 내 마음이 대종사님 대각하고 똑같이 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대각계 규제를 맞이해서 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지만은 내가 지금 대각하는 게 중요하지. 대종사님 대각만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공부인들 공부만 지금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대성령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현정 공부인님은 그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몸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토요일 날 공부를 안 빠지고 나오셔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담을 부탁드리기도 굉장히 미안하죠.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시겠다고 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소현정 공부인님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크게 해주세요. 마음은 한 마음. 내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 집 달력 4월 19일엔 진즉부터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채정이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의 품을 떠나 비싼 동그라미 재활원으로 간 게 벌써 3개월이 지났고 드디어 오늘 우리 채정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가는 날이다. 채정이도 매일 전화통화할 때마다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고 나는 채정이를 끌어안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터져버렸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채정이가 법당에서 목탁도 잘 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불안했던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구나. 어떻게 잘 지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그랬구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원래 내 마음은 이렇게 텅 빈 마음이었는데 내 새끼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이곳에서 밥과 반찬은 잘 나올까? 살이 쭉 빠져 있지 않을까? 방이 비좁고 춥지는 않을까? 채정이가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부린다는 말을 애둘러 하시지는 않을까? 혼자 걱정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올라왔었다. 이것이 신비고 무유구나. 그런데 우리 채정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모님과 채정이를 위해 한가득 잠을 봐서 친정집으로 갔다. 나도 건강이 좋지 않아 거의 반년 만에 부모님을 뵈었는데 유독 나를 더 아끼시는 우리 아빠는 아파서도 죽겠고 못 먹어서도 죽겠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며 푸념을 하신다. 뼈만 남아 앙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내처로운지. 괜찮습니다. 몸을 쉬면서 읽으세요. 시간까지. 젊은 날 눈만 크게 부릅떠도 아빠와 사형제가 벌벌 기던 우리 아빠는 어디 가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이 들었습니다. 아프시고
말도 거들었지만 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 눈을 꼭 감고 요지부동이다. 예전의 나라면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더라도 좀 더 어르고 달래봤을 텐데 오늘은 화가 나서 반에서 나와 버렸다. 그리고 누워있는 채정이를 안아보고 또 안아보고 엉덩이를 토닥여보고 사랑한다 말로 해주고 또 우리 아들 내 산 것 같아 보인다. 내게 여전히 아니고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내 두려웠어. 내 새끼가 한없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알아차리고 나니 조금 더 미워 죽겠던 아빠가 떠올랐다. 늘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빠였지만 서로 드시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사를 하나는 줬다. 거의 마무리 됐죠? 엄격하고 무섭지만 가끔 한 번씩 맛있는 걸 하나는 사다 주셨고 어쨌다는 걸 마무리 해주셔.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셨다. 이야기의 끝에는 늘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들은 이런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친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알아졌다. 아빠가 얼마나 어린 시절 사랑에 허기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삶을 버텨오셨는지 나는 다 안다. 사랑을 내는 서툴렀지만 떠올려 보면 행복한 순간도 참 많았고 아빠의 사랑에 몸이 내도 많았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 크신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참회가 되었다. 나는 마음 공부를 하는 자식이니 계속 유물을 신앙하며 더욱 지음 교훈하는 공부인이 되어야겠다. 박수. 사실 연정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채정이가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로서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잘 기회가 돼서 동그라미 재활원에 채정이를 갖다 맡기고 처음으로 만나고 간 거예요. 그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만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안고 앉아 울고 이제 친정집에 갔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다 생로병사 이치를 겪으시면서 쇠약해 지시면서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파란 고에 고통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저렇지가 않으셨는데 그 호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시고 저렇게 나약해 지셨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엄청나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채정이 인생, 우리 엄마 아빠 인생, 연정이 나, 지금 나도 아파 죽겠어요. 거의 다 그렇게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어쩔 겁니까 그걸? 그걸 대종사님께서 파란 고예라고 하셨잖아요. 그 공부 안 해가지고 대소인무 이치고 깨달음을 얻어서 정신세가
얘기를 들으시고 뭔 느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도 아까 우리 소연정님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 아픔을 이기고 하선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기 힘들 텐데 토요일로 와가지고 공부할 때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최정이 처음으로 보러 가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 그래도 공부하고 나서 내가 마음을 자유롭고 편안해졌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조금 제가 당뇨 때문에 극단적인 좀 그 식이다 조절하다 보니까 제가 3, 4kg 빠졌는데 너무 힘들고 혈압이 낮아지니까 정신까지 혼미할 정도가 왔어요. 지금도 조금 그냥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루 지난주 제가 공부로 빠지게 됐어요. 상황이 조금 뭐 결혼이 좀 멀리 가다 보니까. 근데 어제 제가 사실은 공부 오면서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경력 공부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편해지고 그 힘이 나서 밥도 여정이랑 같이 너무 맛있게 먹고 가는 혈압이 딱 정상 계속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그래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내가 집중이 안 될 때가 넘칠 때가 있는데 대소형으로 잡자 먹고만 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그래도 그래 내가 공부해서 내가 보람이 있구나는 걸 느끼는데 우리 원장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지금도 좀 안 좋은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제가 단장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 원장님 덕분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수. 저도 솔직히 연정님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연정님 마이크 잡으시고 연정님께서는 제가 아프기 전에 마음 공부 좀 하자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그렇게 뻐기고 버티고 계시구만. 아프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하기 전과 하신 후에 내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시고 너무 많죠. 일단은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나 이러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이게 둘 다 진리라는 거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좋을 때도 있고 건강이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요즘 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대소용무이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박수. 공부하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불안하다고 교무님 나 너무 두렵다고 그러시면서 매일 울기만 했거든요. 근데 공부 한두 번 딱 하고 나더니 이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수술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와 그런 변화를 보여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 연정님 마지막으로 백악기분들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 한 말씀 감사의 말씀. 네, 제가 옛날에 원망과 원망심으로 진짜 많이 살았어요. 분별주착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정년으로 공부하면서 대종사님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전에는 너무나도 꼴분이고 그래서 이제 감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서 더 가깝게 정전 공부를 많이 해서 매일매일이 배가 되는 소연정이가 되어야겠다 다짐합니다. 박수. 어제 제가 연정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연정님은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 임대원 씨가 그렇게 좋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아요? 저는 공부가 좋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럼 대종사님 임대원 씨보다 임채정이보다 임형경이보다 대종사님이 더 좋습니까? 대소유무이치가 더 좋습니까? 정전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정전이 1번이고 공부가 1번입니다. 그렇게 답
하시라고 큰 박수. 자, 이제 이분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입에 대고. 제목 이렇게. 마이크. 자, 읽어보세요. 제목 교무님 올 한해 제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가장 잘한 일은 취업도 중요했지만 마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 공부는 내가 죽는 날까지도 가장 소중한 공부로 남을 것 같아요. 며칠 내년에 직장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을 주변에서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 종일 감정이 요동치고 걱정되었지만 내 삶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나를 지켜줄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라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잡을 수 있었어요. 올해도 제게 왔던 고난도 방황도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대소유무의 힘을 느껴보았어요.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늘 요동치는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 감사함도 모른 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게 공부의 길을 알려주셔서 조금씩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공부했을 때 해결되는 시원한 맛을 조금은 느꼈답니다. 공부를 하니 불평 불만도 많고 늘 걱정을 껴안고 살았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믿고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매 순간 오는 경계와 고난도 둘 다 진리로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위원님하고 공부 인연이 된 것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취직이 잘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다른 스토리는 다 생략하고 공부합시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더니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직업 중에서도 그게 이제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을 하는 거였는데 아동센터 선생님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안 됐습니다. 취직이. 그런데 다른 곳에 취직이 돼가지고 다니는 중에 아동센터에서 자리가 생겼으니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동센터 선생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재밌게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눈에 두드러지게 표시가 납니다. 마음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감정이 요동치던 그런 모습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존감이 아주 높게 즐겁고 재밌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예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요새 본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믿지도 않은 일을 혼자 어떻게 될까 막 울고 왜 나는 안 될까 그 생각을 또 했었는데 마이크도 가까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힘든 일이 와도 대소유무를 잡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자, 우리 소연정 관장님께서 짧게 한마디만 하시죠. 무예님 일기 들으시고 혹시 느낌 있으신가요? 그리고 무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낌 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무예는 이제 공부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저는 엄청 많이 됐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그간 몇 년 달렸다 이런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대소유무치를 실생활에서 너무 잘 들이대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어요. 무예님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떠실랍니까? 공부를 하랍니까 말랍니까? 한 말씀만 하시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와도 대소유무를 늘 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예.